오늘 첫 키워드는 가마우지 곡소리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박사님이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가마우지 새로 전락을 해서 일본을 잡아먹혀버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예, 오늘 한일 관계에 아주 큰 중대한 변곡점이 될 날입니다. 네. 일본이 오늘 가기에서 이 한국에 대한 이른바 그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리스트를 한국을 배제하겠다라는 것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한국 경제에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화이트리스트를 둘러싼 한일 간의 그 근본적인 싸움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네. 참 안타까운 것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하나가 이렇게 한국을 뒤흔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네. 일본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소한 규정 하나 건드리는 것이지 WTO 규정 위반도 아니고 보호무역도 아니다. 단지 전략물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제품을 조금 더 엄격히 관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의 행정 관리 하나에 한국 경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본 전략물자 현재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1,100개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조처가 나와서 21일간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 일일이 통제를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소기업 같은 데는 공장 가동이 타격을 받을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 경제가 그동안에 선진국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그 한강의 신화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부품 소재에 있었으면은 일본 제품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기형적 경제 구조를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참으로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1988년이죠. 일본에서 한국은 가마우치 경제다. 가마우치 경제라는 그런 어떤 사슬 속에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글이 나왔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가마우치 노예로 보고 있습니다. 가마우치 경제라는 것은 중국에 가마우치라는 새가 있어요. 네. 이 가마우치라는 새는 이 물고기 사냥을 물고기 새 중에서는 가장 잘하는 그 낚시를 가장 잘하는 새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어부들이 이 가마우치에 목을 묶어놓고 가마우치가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목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떨어지는 물고기를 어부들이 낚아채는 겁니다. 네. 그 대신에 이 어부들은 가마우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이만 평소에 공급을 해서 하나의 경제적 노예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네. 바로 이 대목을 정조준에서 일본 평론가들이나 경제학계에서는 한국은 가마우치 경제다라고 이렇게 비아냥 그려왔습니다. 자, 지금 이 CG 자막에서 화면에서 나오는 그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규제에서 빼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검사를 까다롭게 하게 되면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공작기계, 철강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감시, 감독을 받게 됩니다. 네. 일본이 경우에 따라서 저 전략물자를 안보상의 문제를 걸어서 수출을 하지 않게 되는 날이라도 온다면 그야말로 공장이 멈춰설 수도 있어요.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긴급하게 다른 나라의 대체재를 좀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대체재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은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산업 성장을 하면서 핵심적인 부품과 그 부품 관리 공정에 들어가는 이런 소재들을 왜 일본에만 의존을 해 놓은 채 겉만 껍데기만 이렇게 키워왔느냐 거기에 대한 준엄한 반성과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